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 GTQ 포토샵 2급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이제 설명은 조금 줄이고 공식적으로 이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식만 딱 익히면은 우리 이 부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의 문서 크기는 무조건 400 곱하기 500 픽셀입니다. 무조건 400 곱하기 500 픽셀입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new 그리고 width 400 그 다음에 height 500 그 다음에 우리 레졸루션 72 RGB 모드 확인했으면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를 열 때요. 오픈 정해져 있죠. 2번 문제는 2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Shift를 눌러서 제일 처음에 2급 2 누르고 Shift를 눌러서 2급 4를 꼭 누르면 3개가 연속적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오픈 열기를 누릅니다. 그럼 3개가 가져왔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독립적인 창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3급 부분을 눌러서 이동 툴을 눌렀죠. 이동 툴을 눌러서 끌고 오면 됩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키울까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보면은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은 이렇게 50 우리 액자 있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특징적인 부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액자를 만드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상하 좌우 50의 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이렇게 내서 50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맞춰졌다 싶으면 엔터를 쳐서 적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 레이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옮겨져 왔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배경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액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요걸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복제해라. 똑같은 걸 만들어서 액자로 만들어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Duplicate Layer, 그죠? 레이어 복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배경 액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배경으로 하나를 복사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액자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배경을 눈을 감고 씁니다. 감고는 이유는 나중에 이 부분을 액자로 잘랐을 때 밑부분이 구멍이 뚫리는 것, 그죠?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경 액자를 선택하고 액자를 만들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또 두 번째 하나 선택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요 윗부분에 보면은 요걸 선택하고 윗부분에 보면은 여기 펜 툴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패스 툴인데요. 색깔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용이합니다. 첫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펜 툴을 선택해라. 자, 펜 툴을 선택됐으면 왼쪽 꼭지점에서 오른쪽 아래쪽 꼭지점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췄으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 영역이 지정되어집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요. 이와 같이 삭제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액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릅니다. 자, 공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I 누르면 바깥 부분이 선택이 되어졌고요. 문제에서 패치워크 이어붙이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갤러리에 가면요. 자, 이 부분에 있네요. 그죠? 패치워크.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패치워크가 적용되어졌고, OK 누르면 바깥 부분이 필터가 적용되어졌습니다.
또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른다. 그러면 안쪽만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점선은 점선의 명령으로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 영역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스트로크, 획 또는 선이라는 한글로도 나옵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꼭 누르면 선을 그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 창이 뜨죠. 자, 여기서 굵기가 얼마인가 문제를 보고 따라합니다. 굵기 5픽셀. 그 다음에 색깔은 FFCC66, CC66, 굵기는 5였죠. 5. 그리고 안쪽이었죠. 그래서 인사이드 이 부분 체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굵기, 색깔, 안쪽. 그리고 OK를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선이 지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해 줍니다. 액자 만들기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하고요.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그죠? 드롭 섀도우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꼭 눌러주면요. 이렇게 그림자가 지정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누르고요. 이제 밑부분에 눈을 잠시 딱 뜨면요. 이렇게 액자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오려서 붙이는 거, 글자 쓰는 것, 요 세 개가 다입니다. 한번 오려서 일단 가져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흰색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구 상자 중에서 매직 원더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같은 색깔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흰색을 꼭 선택하면 흰색 부분이 다 선택되어졌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I, 우리 액자 만들 때 반전하는 거 해봤죠?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여기 가져와서 컨트롤 V 해서 일단 컨트롤 T에서 적당한 크기에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빠른 퀵 실렉션 툴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요. 비슷한 색깔끼리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퀵 선택 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서 또 끌고 왔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같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 놓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색깔을 보정하는 것이 2번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그린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린 보정이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폴리곤 라소툴, 직각 올가미 툴을 써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자, 그래서 뭐 또는 여러분들이 매직 라소툴을 써도 좋고요. 편한 걸 사용하세요. 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 폴리곤 라소툴에서 꼭 누르고 손 띄고 꼭 누르고 손 띄고 꼭 누르고 손 띄고 꼭 누르고 손 띄고 꼭 곡선인데요. 그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꼭 해서 가까이 갔다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시작점에 가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만 색상을 보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색상 보정 메뉴 잘 보도록 합시다.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미지 모드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 한글로는요, 휴 세츄레이션, 이 부분은 색상, 색조 채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색상을 보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이건 딱 기억해 놓으세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컬러라이즈. 그래야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글러라이저 꼭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린 색깔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요. 미리 그린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채도, 세츄레이션도 좀 조정하고요. 밑에 있는 명도, 라이트니스도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확인.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 해제가 되어졌죠. 이제는 선택 툴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요 사람 요 그림자 요 부분에 가 있네요. 약간 굽어 있고 그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자 부분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크기는 조금 더 줄여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죠. 손에 닿았나요? 손에 약간 닿을 듯 말 듯 약간 닿아져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약간 닿아져 있다. 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맞추는 여러분들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반드시 또 하나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2-3번 보면 색상 보정을 했고요. 드롭 섀도우 줬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림자를 줬죠.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고 FX를 눌렀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눌렀어요.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리고 그림자 방향 확인하고 OK. 자,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는 요 비누만 크기를 조정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크기는 요 마스크 안에 쏙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컨트롤 T 눌러서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보니까. 그래서 요 조절점을 반대로 하면 뒤집어집니다. 그죠? 또는 에디트에 가서 트랜스폼에 가서 플립 홀라이전이라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트랜스폼 그죠? 변형해서 그 다음에 플립 홀라이전트 하면은 수평으로 뒤집기 요걸 해도 좋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요 조절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죠? 아래 부분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이 비누가 요 액자 뒤에 가 있어야 되죠. 지금 액자 위에 있기 때문에 액자 위에 올라와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눌러서 꼭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드래그라 그러죠. 그러면 요 비누가 배경 액자 밑으로 가게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비누 더블 클릭해서 비누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비누. 얘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시죠. 반드시 또 레이어 스타일 하나 줄라는 문제가 나오죠. 경사와 엠보스 따라 하면 됩니다. 자, FX에서 엠보스 여기 있죠. 베벨 앤 엠보스. 자, 베벨 앤 엠보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베벨 앤 엠보스가 나오는데 확인을 하고요. 색깔이 지금 문제에 보니까 검정색이네요. 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색깔이 바뀌어져 있네요. 이 부분 꼭 눌러서 검정색을 선택하고 그리고 스크린 하지 말고 노멀 누가 만져놨네요. 그죠? 노멀입니다. 이 부분 항상 보통 그죠? 그리고 색깔 검정 선택해서 오케이. 여러분들은 아마 검정색으로 디폴트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글자만 치면 되는 거죠? 자, 손 씻기를 띄우고 생활화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크기는 40, 30포인트네요. 바탕이고요. 이건 한 글자입니다. 40, 30. 자, 손 씻기를 T를 눌러주고요. 손 씻기를 엔터 하고요. 생활화 합시다.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블록을 하고요. 바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 바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이 부분에 있죠. 바탕을 선택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크기가 40에 30포인트다.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윗부분은 40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는 40포인트를 바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40.
그리고 아랫부분은 30이죠. 30. 자,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겹쳐지는 이유는 줄 간격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줄 간격 조정. 캐릭터, 문자 부분에 속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게 18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글자가 제일 처음에 크기가 40포인트이기 때문에 줄 간격은 40 한 3 정도 주면은 이렇게 40하고 여기에 3 정도의 여백이 생기죠.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4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50이라면 글자 크기가 50이라면은 요 크기가 얼마가 되어져야 되냐면 한 3 정도의 간격을 주려면은 53을 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43 엔터. 자, 블럭을 이렇게 설정하고요. 요 안에 여백을 43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색깔을 줘야 되겠죠? 색깔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윗부분만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고요. 문제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있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을 주라고 해놨네요. CC000에서 이거는 따로따로 색깔을 준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줬는 건데요.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로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흰색 FFFF는 흰색이죠. 그 다음에 굵기는 2픽셀. 자, 레이어 스타일 FX 알고 있죠? 레이어 스타일 FX 꼭 눌러줍니다. 레이어 스타일 제일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로크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굵기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건 2로 눌러주겠습니다. 2. 그리고 색깔은 흰색이었죠. 그래서 왼쪽 끝으로 이렇게 들어게 해가면 된다. 또는 여기에 F를 6개 직접 쳐줘도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은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있죠. CC0000 6개 외우기 쉽네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이 부분을 또 체크해 주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눌러줘요.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의 색깔을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색깔을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CC000이었죠. CC0000.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가 끝이 났는데요. 액자 부분의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레이어를 무조건 복제를 한다. 그죠? 하나를 가져와서 이 부분을 무조건 복제했다. 그리고 눈을 감겨놨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복제되어진 그 사진을 영역을 선택한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그죠? 세 번째,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영역을 지정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른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바깥을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한다.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다시 안쪽 영역을 선택해서 요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스트로크, 획, 선을 선택한다. 그리고 지정된 대로 O, 색깔 안쪽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X를 눌러서 그림자 영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액자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배경의 눈을 떼어주면 되어진다. 나머지는 이와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오려서 갖다 붙이는 작업이고요. 이 부분 특정 부분만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그죠? 보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 영역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전체 한다면 굳이 선택해 줄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에서 Adjustment, Hue Saturation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것이 액자의 모든 것입니다. 공식을 잘 외워놓고 계속 반복 연습하면은
아마 시간을 오히려 단축하는 쉬운 문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